안녕하세요. 진단하라 메이데이 월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계속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돌풍을 동반한 비바람이니까 좀 건강 유의하시고 외출하실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서울도 오후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어떻게 또 하루를 보내셨나요? 종목 진단 받으실 분들은 02-325-8200 샵 2828 문자 메시지 지금부터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아자아자 게시판이 있죠. 필명으로 글 많이 남겨주세요.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은하수님께서 제 시간에 이렇게 맞춰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희망 있는 행복님께서 오랜만에 메이데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 나서 잠시 인사를 남기고 가셨네요. 반갑습니다. 철웅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세미486님도 오늘 출첵하셨는데요. 또 제 방을 또 주말에 또 보셨더라고요. 금요일날 참여를 못 하셔가지고 좀 아쉬워하셨는데 오늘은 또 본방사수 해주세요. 귀여운 동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즐겁게 달려봐야 하시면서 또 이렇게 남겨주고 계시고 참여는 못해도 시청은 계속 했었습니다. 경남 김혜님 게시판에 못 눌러 오셨던 것 같아요. 그치만 TV는 또 시청하고 계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명품 개미님 어서 오세요. 아자아자 하시면서 비오는 밤에 또 인사를 드리죠. 그리고 비오는 날에 해물 빈대떡 해먹었다고 벌써 드셨어요? 딥다 맛있어요? 막 이렇게 귀엽게 적어주고 계신 은하수님 볼쇼이 음악회 보고 싶어요. 또 이렇게 남겨주고 계시네요. 소연님 안녕하세요. 출석 체크 감사드립니다. 셀레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대단한 바람이라고 우산을 정말 튼튼한 우산을 안 쓰면 바람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비입니다. 비바람 많이 불고 있죠? 6283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세미486님 오늘 빨간 옷 예쁘시네요 하셨습니다. 비랑 빨간색이랑 뭔가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귀여운 동감님 또 계속해서 남겨주고 계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세요. 순수조미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조미님 오랜만에 메이데이 출첵해주셨네요. 자주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001님 1415님도 1415님은 특히나 또 2주 만에 뵙네요. 또 직장이 바쁘신가 봐요. 어쩔 수 없이 또 2주 만에 출첵한다고 남겨주고 계세요. 부산도 비가 온다고 저도 어제 하루 동안 부산 다녀왔는데요. 바람 많이 불더라고요. 부산도 비가 오죠. 세미님 반가. 세미조아님 어서오세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세미조아님이 부산에 살고 계셨구나. 오늘 알았네요. 도곡동 멋진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오셨네요. 너무 반갑고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전화 시청자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하나케미칼인데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네, 21,000원이고 20%예요. 그러세요? 21,000원대면 언제부터 들고 계셨던 건가요? 뭐 한 2년 가까이 됐던 거죠. 물타기에서 조금 줄여놓은 거예요, 오늘이요. 오늘 물타기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비중은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많진 않으세요. 20%인데 예. 지금 좀 걱정이 되실 구간이죠. 한번 자세히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첫 종목은 토마토 투자자문 김경은 운용령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물타기 하셔서 비중 늘리셨대요. 운용령님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하나케미칼을 설명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태양광 업황을 먼저 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유가가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다가 최근에 조금씩 반등을 좀 하고 있고 태양광 업황의 대표적인 좀 지표로 좀 불릴 수가 있는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금 저조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OCI도 마찬가지고 하나케미칼도 마찬가지고 업황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국면에 좀 위치가 되어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지금 하나케미칼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최근에 태양광 모듈 대규모 공급 관련한 이슈가 좀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좀 했다가 다시 한번 좀 눌리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태양광 업황을 약간 좀 중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가가 상당히 지금 아래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에 대한 매력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막 부각되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태양광 업황 자체가 단기에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 이 회사가 계속 증설을 통해서 나중에 치킨 게임에 좀 들어가면 승자로 좀 남을 태양광 업체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 홀딩을 좀 해보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올해 실적도 상당히 좀 안 좋을 겁니다. 근데 한 3분기 정도까지 가면 중국 쪽에서 이제 태양광 수요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하나케미칼의 폴리 가격도 조금씩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21,000원에 20%면 조금 중기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최종 목표 주가를 22,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고 제 생각에는 최소 한 4개월 정도는 충분히 좀 끌고 나가셔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4개월 기준으로 최종 목표 주가는 22,000원으로 좀 긴 관점에서 투자를 하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들어보셨어요? 예, 네, 알았습니다. 참고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남성 시청자님 한화케미칼로 오늘 첫 종목을 열어봤습니다. 자, 그동안 마포오빵님 어서오세요. 새로운 한 주에 또 이렇게 새롭게 인사를 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그리고 오늘 또 3881님께서 비 오는 밤에 감자탕에 땡땡 이렇게 하셨는데 점점에는 소주가 들어갈까요? 뭐가 들어갈까요? 감자탕에 뭘 드시고 계실까요? 어서오세요. 그리고 오늘 처음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죠? 990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메이데이 처음 놀러 오셨는데요. 퀴즈도 참여하시고 사달타기 도전해보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퀴즈는 잠시 후에 이어지고요. 쌤이 동생 보고 싶어 출석 체크합니다. 재밌고 즐거운 진행 기대해요 하시는 분은 바로 쌤이 오빠님이시죠? 우리 무예과자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사동 고양이님 야옹 어서오세요. 출첵 남겨주셨고요. 정열적인 쌤이님 하시면서 하이게이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하이게이님? 오늘 비가 와서 좀 날씨가 쌀쌀합니다. 그리고 지금 1774님, 1173님, 그리고 1626님, 1774님 계속해서 남겨주고 계시네요. 종목 들고 계신 분도 많이 보이시고요. 휴대폰 끝자리가 이제는 비슷비슷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헷갈리게 되네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게시판으로 넘어갑니다. 3239님의 위노바로 가볼까요? 매수가 비중은 2270원에 비중은 30% 담아두고 계시는데요. 위노바 한번 차트 보세요, 여러분.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좀 장중에 7%, 오늘 결국은 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꽤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어제 오늘 들어가신 것 같네요.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560님, 위노바 조금 높을 때 매수가 들어가셨을까요?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를 좀 하는 거는 많이 권장을 좀 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좀 재무제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2013년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마이너스 77억 정도 적자를 좀 기록했었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142억 원대 적자를 좀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2014년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5억 적자를 기록했었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123억대 적자를 좀 기록했었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좀 급등이 나오는 이유는 테마군으로 좀 형성이 좀 되면서 상승이 전반적으로 좀 크게 좀 나오는 부분들인데, 연간 한 100억대 적자를 내는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대, 그리고 수급 상황으로 보면 수급도 특별한 기관 쪽이나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닌 개인 쪽에서의 물량만 돌아가는 정도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이렇게 높은 가격에서, 특히나 이제 시가총액 1,500억대에서 그 연간 순이익 기준으로 100억대 적자를 내는 회사에 투자를 30% 비중으로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한 매매다,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은 오늘 그 매수가가 2,270원이시고 지금 오늘 종가가 2,585원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수익 권역이신데 내일 당장 15%에서 20% 비중은 좀 줄이시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이 종목은 지금 테마로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대응을 해드리면 오늘 이 윗꼬리를 좀 달고 떨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20%는 내일 시초가에 좀 파시고 10%만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면 이틀 전에, 그러니까 5월 8일이죠. 5월 8일 금요일 종가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목표 주가를 오늘 윗꼬리가 다는 한 단계 업사이드가 좀 나오는 2,700원 권역으로 잡고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2,400원 정도 되겠네요. 2,400원에 최종 목표 주가는 2,700원 정도로 설정하시고, 이 종목은 재무적으로 너무 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크게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을 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노바 들고 계신 우리 3239님 잘 들어보셨죠? 비중 조절하시면서 대응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그리고 0325님 오늘 종목 60분도 보셨다면서 또 참여하고 계시네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아이스크림이 땡기는 건 왜일까요? 하셨습니다. 원래 저도 추울 때도 아이스크림 더 땡기고 비 올 때 또 이렇게 아이스크림 저도 많이 땡겨요. 저는 원래 아이스크림 좋아하기도 하지만 어떤 게 땡기세요? 지금 마트에 가실 것 같은데요. 0325님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990님께서는 아까 휴대폰으로 참여하시다가 오늘은 필명을 직접 만드셔서 닉네임으로 참여하고 계시네요. 어서오세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비 오는데 고생 많다고 또 남겨주고 계시네요. 여러분 봐주시면 다 그 고생이 다 날아갑니다. 0325님 그리고 오랜만에 오셨다고 맞아요. 방금 또 남겨주셨는데 또 제가 글을 읽고 있네요. 순수조미님 오늘 세미님 엣지 있게 가시 달린 새빨간 장미 같다고 매력이 철철철 하셨습니다. 우리 조미님 그동안의 밀당이 이제 끝난 걸까요? 오늘 이렇게 또 남겨주고 계시는데 너무 반가워요. 자주 오세요, 조민님. 그리고 토마토 사랑이님 안녕하세요. 판무파탈 컨셉이라고 매혹적이라고 비 오는 날 매혹적인 거 좀 어울리지 않나요? 어서 오세요, 토마토님. 그리고 3239님께서는 진단 잘 들어보셨다고 지금 남겨주고 계세요. 그리고 B형 여자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은 패션이다 하시면서 뭔가 또 남겨주고 계세요. 칭찬 감사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 또 참여 잘하고 계시고 지금 또 막걸리 파전 생각나는 밤이라고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또 회식하고 마구마구 달려오신 분이 계시네요. 비 오는 날 빨간 옷이 기분이 업식 깨워주신다고 하시면서 GOBAL님 어서 오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본드걸세미님 이렇게도 올라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종목은요. 전화 시청자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한국정보통신이요. 네,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13,325원에 15%요. 아이고, 지금 수익 나고 계시겠네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이 한국정보통신이 정말 단기간에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네요.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흐름 좋았습니다. 자, 이 종목 언제까지 들고 가실지 그게 고민이신 거예요? 예, 예. 네, 한번 들어볼게요. 김경환 운용장님. 네네. 네, 이 종목도 잘 오르고 있네요. 네. 이 종목을 대응을 하실 때 우선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기본적인 가치로 보면 조금 비쌉니다. 조금 비싼데 이 회사가 이제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시장에서 좀 대응을 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고 이제 벤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카드 결제할 때 수수료 먹는 이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MS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좀 양질의 실적도 꾸준히 잘 내주는 회사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회사가 이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와 이제 협업을 통해서 지금 핀테크라고 하죠. 핀테크에 지금 진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어서 회사가 약간 좀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가총액이 6,500억입니다. 6,500억이고 이 회사가 2014년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244억이 나왔고 순이익이 한 160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예상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300억 정도 됩니다. 300억 정도 되면 지금 PER 기준으로 산정을 해보면 대략 30배에서 20배 후반까지 지금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타 전자결제 업체 대비 굉장히 좀 비쌉니다. 비싼데 문제는 뭐냐면 알리페이라는 대단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쉽게 죽지는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손절 라인만 정확하게 좀 지키는 선에서 목표 주가를 한 19,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오버슈팅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손절 라인만 지켜주는 상태에서 오버슈팅 19,000원 정도를 바라보면서 좀 홀딩을 하시면 조금 현명한 좀 매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15,000원 정확하게 좀 지켜주시는 선하에서 19,000원 목표 주가를 잡고 대응을 해보시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가격대 들어보셨죠? 예, 예. 네, 참고하시고요. 예.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제가 사실은 이거 한 25% 네. 이익 보고 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예. 네. 근데 너무 좋네요. 반가워요. 감사해요. 네, 수익 잘 나고 계시는데 투자 정말 예. 잘하시네요. 예. 계속해서 좋은 대응 이어가세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우리 시청자님 들고 계신 종목이 정말 잘 오르네요. 한번 차익 실현하시고 또 두 번째 들어간 구간에서도 또 수익이 나오고 계시게 너무 부럽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입성하시면서 너무 예쁘세요 하신 분이 계시네요. 필명 한번 살펴볼게요. 닉네임이 튜티님 안녕하세요. TV로만 보시다가 또 닉네임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0840님 안녕하세요. 오늘 인사드리네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이 또 계세요. 상큼세미님 하시면서 처음 보는 닉네임이신데요. 쿠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쿠키님, 튜티님 오늘 다 처음이십니다. 990님 이렇게요. 그리고 케바님 헝 늦었다. 안녕하세요. 칭찬 감사드리고요. 오늘 약간 제가 좀 부시시하지 않나요? 느낌에 뭔가 부시시한 느낌이어가지고 왜 그러지? 비가 와서 그런가? 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좋은 저녁밤 보내고 계시죠? 자, 그러면요. 퀴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퀴즈 첫 번째 퀴즈입니다. 풀어보시고요. 오늘 처음으로 또 게시판 참여하시는 분들 잘 풀어보세요. 아마 사달타기 기회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컨닝하셔도 좋고요. 자, 오늘 또 날씨와 관련해서 태풍 이름과 관련된 퀴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검색하고 계신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 태풍이 지금 필리핀을 강타하면서 좀 피해가 좀 많았습니다. 2명이 사망을 하고 주민 3,000명이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북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태풍이 북상하면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쳐서 지금 비가 오는 겁니다. 이 태풍의 이름은 무엇일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제6호 태풍인데요. 이름 적어주시고요. 2글자입니다. 참고로 힌트 드리도록 할게요. 486님 오늘도 참 게시판 참여 잘하고 계시는데 저 마이크 위치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문세 노래니까요. 잘 아실 거예요. 2글자 적어주세요. 늘 사랑해 이 세상은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 저 대답 없는 노란 불빛 하늘에 붉은 땡땡이란 노래 제목이었습니다. 땡땡이 들어갈 이 태풍 이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쌤이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부러 또 철웅이님 답만 비켜가시는 것 같아요. 자, 적어주신 분 중에서 잠시 후에 2분 선정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게시판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휴대폰 끝자리 1626님께서 스카이라이프 남겨주셨고요. 18,300원에 비중은 20%를 담아두고 계십니다. 자, 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스카이라이프 조금 내려와 있는 구간인데요. 18,000원대면 최근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쯤에 들어가신 걸까요? 한번 자세히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운용형님 스카이라이프입니다. 지금 좀 내려와 있는데요. 좀 반등 다시 줄 수 있나요? 네,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KT그룹의 계열사죠. 스카이라이프가 KT그룹의 계열사인데 KT그룹이 이 가입자를 모집할 때 지원 방침 자체를 좀 변화를 시켜서 이 회사가 가입자 성장세가 굉장히 좀 많이 꺾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입자가 올라오면서 기본적인 유료 방송에 대한 컨텐츠를 좀 계속 이 송출을 좀 해야 되는 업체인데 가입자 자체가 어떻게 될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좀 모르기 때문에 4월 달이나 5월 달에 가입자 자체가 좀 올라오는 부분에 확인이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회사 자체에 뭐 수급이 들어온다거나 외국인이나 기관이 좀 산다거나 그러한 부분들이 좀 나올 텐데 지금 자체적인 모멘텀은 좀 부족하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 회사가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850억, 순이익 기준으로 한 670억 정도 지금 가이던스로 좀 잡혀 있는데 시가 총액만 보면 지금 8천억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주가 수준이다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목표 주가를 좀 잡아드리면 지금 18,300원에 20% 비중으로 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좀 끊고 다른 종목을 좀 갈아타야 되는 종목이고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 자체도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의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목표 주가를 단기 박스권의 상단인 2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하시고 이 종목이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려면 5월 달에 가입자 순증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목표 주가 2만 원에 손절 라인은 뭐 16,000원 정도로 설정하시면 되겠고 2만 원에 모든 비중을 좀 털고 나오시자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1626님이셨죠. 스카이라이프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한번 전략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래 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다시 계산을 하셔서 노래를 부르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철웅이님. 그리고 정답부터 일단 발표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답은요. 제가 이문세 노래를 불렀는데 붉은 노을. 그러니까 정답은 노을이 정답이었습니다. 이번에 제 6호 태풍의 이름은 노을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빅뱅이나 노을의 노래가 나올 줄 알았다고 남겨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문세의 붉은 노을이 나올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제가 80년대 또 80년대 학번이라고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 80년대생은 맞죠? 486님.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일부러 우리 시청자님 배려해가지고 약간 평균을 맞춰서 노래를 부른 건데 이번에는 이런 반응이 나올 줄이야. 재밌네요. 동요 중에 노을도 있었어요. 맞아요. 갑자기 노래가 지금 또 떠오르네요. 음이 생각이 안 나서 부르지 못하겠고요. 도곡동 멋진 남님. 그리고 80년도 학번은 아니대요. 소연님 하고 계세요. 절 지켜주고 계시네요. 네, 그건 아니에요. 그럼 이번에는요. 5051님 선정 도와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닉네임으로 참여하신 분 중에서 한 분만 또 선정 도와드릴게요. 소연님 축하드립니다. 소연님도 요즘에 잘 참여하고 계시는데 제가 선정 많이 못 도와드려서 오늘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 제가 다음 기회에 또 뽑아드릴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문세 노래를 튼 거 봐서 뭐 점점점 다양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와, 감사드려요. 5051님 오늘 사달타기 잘해보시고요. 그리고 미소천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매일 잘 보고 계시다는 분이 또 계세요. 9282님 휴대폰으로 참여하고 계시죠? 어서오세요. 그리고 9020님께서는 볼수록 매력 있는 프로그램 메이데이 이렇게 적어주고 계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제 힌트가 또 의상이 또 힌트가 됐었네요. 주민님, 세미님은 애기입니다. 나만의 애기. 아유, 제가 지금 괜히 읽었나요? 아무튼 오글오글 거리지만 참 좋네요. 여자들은 원래 남자들이 이렇게 오글오글 가끔씩 애교를 부려도 좀 속으로는 좋아요. 겉으로는 좀 오글거리지만. 아무튼 그러면 상큼한 뽀꾸님께도 인사드립니다. 빨간 옷 잘 어울린다고. 맞아요. 비 조심하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게시판으로 1774님 보령 메디앙스 남겨주셨네요. 이 종목으로 갈까요? 26,600원에 비중은 40% 들고 계시는데요. 비중이 조금 많으시네요. 보령 메디앙스, 또 중국 유아용품 세주 관련해서 많이 올라왔었나요? 최근에는 살짝 조정받고 있다가 오늘 장에서 또 9%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언제쯤 들어가셨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꽤 많이 올라왔을 때 잡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서 또 위에서 잡으신 분들이 많이 보이시네요. 자, 이 종목 자세히 진단 도와드립니다. 이번에는 NH투자증권 윤대리님 연결합니다. 윤정식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비 오는데 뭐 하고 계셨어요? 네, 제가 그 결혼 준비 때문에 이사를 가야 돼서요. 지금 제 방에서 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결혼을 며칠 앞두고 있나요? 지금 한 일주일도 안 남았죠?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렇죠. 떨리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 이 종목 좀 위에서 잡지 않으셨을까? 혹시 이 종목은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대리님? 네, 우선 뭐 보령 메디앙스 그러면 최근에 굉장히 좀 핫했던 그런 섹터입니다. 그 육아용품 관련주 중에 이제 3대 육아용품 관련주가 있었는데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제로투세븐 이 세 종목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죠. 금년 들어서 뭐 세 종목 전부 다 2배 이상씩 다 올라온 그런 종목이고 보령 메디앙스도 금년 들어서 7,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금일 종가가 한 25,000원 정도니까 3배 이상 올라온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오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종목들이 전부 다 중국에 납품이 들어가고 있고요. 중국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에 대한 그런 수혜감은 충분히 기대해봐도 될 만한 종목인데요. 세 종목들 중에서 아가방 컴퍼니는 신용 비율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우선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보령 메디앙스와 제로투세븐은 상대적으로 신용 비율은 좀 낮은 상황입니다. 금일은 뭐 보령 메디앙스뿐만이 아니라 중국 관련 소비주들 대부분이 상승을 했는데요. 중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죠. 대출 금리 그리고
그러니까 대출 금리도 인하가 되었고 뭐 예금 금리도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금리를 인하시켰다. 그럼 금리가 인하됐으면 당연히 소비가 확산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추측이 있었고요. 그런 예상과 함께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들, 화장품주를 중심으로 해서 육아용품 관련주들까지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보령 메디앙스가 최근 들어서는 사실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코스닥 조정이 영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코스닥이 조정이 있었을 때 보령 메디앙스도 28,000원 이상이었다가 좀 조정이 나와서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수급도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좋게 올라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상승 쪽에 대한 무게를 다시 한번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령 메디앙스도 그렇고 제로투세븐도 그렇고 신용 비율만 사실은 어느 일정 부분 이상만 올라가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겠고요.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유망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국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속도 자체도 상당히 크고 이제 산하 제한도 풀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육아용품 관련주들은 분명히 수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적도 2015년도, 2016년도까지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 관점으로도 충분히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은 22,5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령 메디앙스 그리고 제로투세븐 같은 종목들은 지금 가격에서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한 1, 2년 그냥 묻어두시고 보신다면은 2배 이상 충분히 상승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보령 메디앙스 3만 원 말씀드리겠지만 몇 년 동안 투자하셔도 분명히 유망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령 메디앙스 들어봤습니다. 휴대폰 끝자리 1774님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게시판으로 우리 또 윤대리님 상담 도와주시는 동안 이번 주에도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나 버리고 떠나냐는 글도 지금 나오고 있네요. 윤대리님 재밌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블링블링이 세미님 하시면서 토마토 사랑님 고맙고요. 그리고 990님께서 지금 목소리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어제 제가 부산에 결혼식이 있어서 하루 만에 갔다 왔거든요. 바람 많이 불어서 목소리 좀 약간 잠긴 것 같아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은 좋은 컨디션으로 또 방송하도록 할게요. 959509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주시겠죠? 이렇게 남기신 거 봐서 제가 여러 번 못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산업홀딩스? 이 종목인가요?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볼게요. 세미 언니 오늘따라 왜 일이 더 예쁘세요? 진행도 너무 잘하세요. 은하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좀 비가 와서 편안하게 집에서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은하수님 파전 맛있게 드셨고요. 고맙습니다. 칭찬 항상 저를 춤추게 하네요.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세요. 왕너구리 밴드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그리고 이현령 비현령님은 너무 오랜만에 오셨어요. 정말 오랜만이신데 잘 지내셨죠? 그리고 지금 태광 조장님도 증권통 어플 통해서 종목을 남겨주고 계시는데 투카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뿌잉뿌잉 장세미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오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인사를 또 놓치기가 쉽네요.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요. 태광 조장님의 태광으로 들고 가겠습니다. 태광을 들고 계시는데 필명 역시 태광 조장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매수가 비중이 19,000원이에요. 비중이 45%이신데 비중도 많으신데 오랫동안 들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좀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계속 비중을 좀 늘리신 걸까요? 자세히 진단 도와드리면서 관련된 퀴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광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퀴즈예요. 기업과 관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자, 드라마 후아유 학교 2015. 저는 사실 드라마를 요즘에 잘 안 보는데 이 드라마가 지금 방영 중인가요? 여기서 천방지축이지만 상처가 많은 캐릭터 태광 역할을 맡은 그런 아이돌 멤버가 있다고 해요. 1번 B2B의 육성재 씨, 2번 엑소의 찬열 씨, 3번 B1A4의 바로 씨, 비스트의 윤두준 씨 이렇게 4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실요, 저도 이렇게 정답이 되는 분의 노래를 불러보고 싶지만 제가 아는 사람은 엑소의 찬열밖에 없네요. 그래서 노래는 제가 다른 걸로 준비를 해볼게요. 오히려 이 노래를 들으시면 정답을 아시는 분이 더 많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적어주세요. 힌트 가볼게요.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구성님 동상을 가라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요 이 엄동설안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흥부가 기가 막혀 노래를 부른 가수 이름이 생각나시면 지금 4개 중에서 보이셨을 거예요. 잠시 후에 도와드릴게요. 너구리 밴드님 볼매 칭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순수조미님 저를 애기라고 하시는데 여자가 애기라는 표현을 참 좋아한다는 거 어떻게 아셨을까요? 다음 종목, 이 종목 태광 들어보겠습니다. 윤대리님 좀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 종목입니다. 자, 대응을 어떻게 할까요? 비중 조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가격은 뭐 손절 가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가격에서 우선적으로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광과 성광밴드가 대표적으로 플랜트 기자재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플랜트는 어느 곳에서 하냐라는 걸 봤을 때는 대형 건설사들 그리고 조선사들에서, 그러니까 플랜트를 하는 조선사들은 대표적으로 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조선사들의 주가가 지금 어떻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아래쪽에 내려와 있죠. 태광과 성광밴드 마찬가지로 차트가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태광이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2014년도를 저점으로 해서 2015년도부터는 실적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조금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도나 2013년도 대비해서는 분명히 적은 실적이지만 2014년도 대비해서는 약 2배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사실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하단은 10,000원 잡으시고요. 상단은 12,000원 잡으시고 박스권 매매를 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경기가 이제 최근 들어 살아나고 있고 외국 매수세가 유입되는 만큼 조선업종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은 목표 주가 13,000원까지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광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태광 조장님 한번 참고해 보세요. 쌤피님, 종목 상담은 랜덤인가요?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랜덤입니다. 순서대로가 아니고 랜덤인데요. 저희가 또 어떻게 선정을 도와드리냐면 그동안 못했던 종목들을 위주로 보고 있어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태광 관련해서 태광 드라마 주인공 이름이 태광이라고 하네요. 정답은요. 1번 육성재 씨가 정답이었습니다. 오타가 살짝 났었죠. 제가 어이가 아니고 아이래요. 또 정보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자, B2B의 육성재 씨, 저는 사실 얼굴을 모릅니다. 뭐 검색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육각수의 흥부가 기가 막혀 노래를 불렀는데 나 오늘 노래 선곡이 왜 이래? 이러시는 분 조이님이 또 남겨주고 계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즘 아이돌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자, 아하님 오셨네요. 아하님 좋은 밤 보내고 계세요. 비가 많이 와서 외출하셨다가 지금 들어오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니에스님 어서 오세요. 오늘 옷이 예쁘다고 잘 어울린다고 고맙습니다. 까만색도 한 벌 또 있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똑같은 색깔로 또 사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이걸로 또 검정색도 예전에 또 입고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 봐요.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정답 발표하고요. 두 분 선정 도와드릴게요. 이번에는요. 990님 축하드립니다. 990님 선정 도와드리고 9020님도 선정 도와드립니다. 두 분 축하드립니다. 웃는 모습이 참 예쁜 젊은이라고 육성재 씨, 호구미주님 어서 오세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저도 검색해 볼래요.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6354님, 1415님, 약국대님도 또 인사드립니다. 다음 종목으로 전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조이시티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예, 매수가는 32,050원이고요. 네. 예, 그러고 비중은 40%까지 갔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어떻게 전망이 궁금해서요. 궁금하시죠? 네. 지금 40% 한 번에 들어가셨어요, 시청자님? 아니, 두 번에 들어갔어요. 좀 분할 매수하셔서 단가 낮추신 거예요? 예. 처음엔 조금 높으실 때 들어가셨구나. 예. 자, 이 종목 전 거래일에 좀 많이 빠지고 오늘 일장에서 큰 반등은 주지 못했네요. 이 종목 한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이시티입니다. 윤대리님, 자, 이 종목 비중이 조금 많으시죠?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조이시티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는데 이 부분은 매각설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상승에 대한 부분은 실적이 잘 나왔
잘 나온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건식 배틀이라는 대표인 게 조이시티의 대표적인 게임인데 이 건식 배틀이 4천만의 다운로드를 돌파했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실적은 지속적으로 좀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매각설이 있습니다. 이 왜 매각설이 자꾸 나오는지를 본다면 대주주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주주가 개인이 아니고 스카이레이크 인큐베스트입니다. 그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죠. 진대재 씨의 그 진대재 펀드로 많이 알려진 이 스카이레이크 인큐베스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딘가에는 매각을 해야 되고요. 그 매각에 대한 주인이 어느 곳이 되느냐. 최근에 나왔던 얘기는 중국에 대한 룸2가 있었고요. 그리고 텐센트에 매각된다라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끊임없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매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 업체에 매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실적만을 놓고 본다면 작년 대비해서는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4배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강했고요. 그리고 주가가 전일 같은 경우 5월 8일 같은 경우는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시장 영향을 나중에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코스닥이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금요일 날 조이시티는 그동안 받지 않았던 코스닥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받지 않았던 조정을 금요일 날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자리 정도는 지지가 충분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짧게 보셨다면 단기적으로 박스권 상단은 32,500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길게 보셨다면 정고점 부분이죠. 37,500원까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은 최근 박스권 상단에서 좀 하단 쪽 부분이 3만원 정도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61선 정도거든요. 이 정도 가격을 밑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10% 이상 더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61선 부분인 3만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이시티였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잘 들어보셨죠? 네. 네, 참고하시고요. 성공투자 이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조이시티도 도와드렸습니다. 함께 들고 계신 분들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학번 여기 많이 나오고 있네요. 87학번이 3분이나 계세요. 누가 87학번이세요? 지금 하이게이님, 그리고 소연님은 85학번이세요. 그리고 또 누가 계실까요? 한번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의상이 중국 치파오 같다고, 전통 의상 치파오 같다고 남겨주고 계세요. 치파오는 예전 저도 입어봤었는데요. 옆에가 많이 트여 있어요. 꽤 섹시한 옷입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중국 의상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또 계세요. 오랜만에 들어오셨다고 하시면서 금수 버드리님 안녕하세요. 필명을 조금 변경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버드리님 반갑습니다. 자, 지금 군번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학번 이야기 너구리님도 잘 참여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친해지세요. 자, 그리고 지금 9910님 안녕하세요. 우리 외계인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메이데이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퀴즈도 많이 풀어주세요. 다음에 퀴즈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갈게요. 자, 지금 개인정보 많이 캐고 계시는데요. 잠시 후에 또 이어집니다. 치파오 입으시면 감사할 것 같다고 토마토 사랑이님,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 치파오 여러분 원하세요? 그거 너무 섹시할 텐데.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일단 넘어갈게요. 다음 종목 넘어가기 전에 퀴즈 하나 준비한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이버 기사에 많이 뜬 기사인데요. 대학생들이 일본어를 또 많이 쓴다고 하죠. 대학생들이 많이 쓰는 일본어 1위, 사실 대학생뿐만 아니고 모든 연령층이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저도 간간히 자주 써요. 직업이 진행자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쓰는 단어가 여기 들어있네요. 가장 많이 쓰는 일본어 1위 조사 결과 1위는 뭐였을까요? 거의 50% 넘는 그 퍼센트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1번 쇼부, 2번 구라, 3번 간지, 4번 뽀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 중에서 힌트는 제가 노래로 드리도록 할게요. 이 노래 갑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정답 남겨주세요. 소리보다 러브를 다뤄진 날 이야 몰랐어 이제야 알았어 네가 필요해 우리한테 날카로운 날 바뀌는 나도 모르게 날 떠나버렸지만 러브 다뤄진 날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른 노래 중에서 가장 최신곡인 것 같네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가끔 옛날 노래를 많이 부르게 되네요. 어쨌든 이 중에서 4개 중에서 골라주시고요. 추입니다님 어서오세요. 인생은 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정답 공개하고요. 그러면 전화 시청자님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게시판 종목인가요? 다음 종목 가도록 할게요. 게시판 종목으로 2270님께서 지금 성창 기업 지주 종목을 들고 계세요. 이 종목은 매일 시간 또 처음 도와드리는 것 같은데요. 44,900원에 비중은 30%를 담아두고 계십니다. 자, 이 종목도 최근에 또 잘 올라와 주고 있네요. 44,900원이시면 또 위에서 좀 잡으신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수익 구간 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 장에서도 또 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이번에는 계속해서 윤대리님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윤대리님 도와주세요. 네, 성창기업지주 최근에 굉장히 핫하게 올라왔습니다. 금년 들어서 2만 원대, 2만 한 1,000원, 2,000원 부근에서 움직이다가 금일 종가가 46,000원이면 2배 이상 좀 빠른 속도로 올라왔는데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사실 좋아진다기보다는 회사가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겠냐라는 부분입니다. 개인 투자자인 강정국 씨라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 특별 관계자 구인과 함께 성창기업 지주 한 5.25%를 보유하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 강 씨와 이 공동 투자한 이 9명의 이 사람들이 경영권 참여와 지배구조 개선 등을 이 지분 취득의 목적으로 밝히면서 이렇게 된다면은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생기게 된다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양쪽에서 다 주식을 경쟁적으로 매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강정국 씨와 함께 특별 관계자 구인이 회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려는 부분들은 회사의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013년도와 2014년도 모두 적자가 났던 회사인데요. 2015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분명히 회사의 리스크가 있었고 단기적으로 이벤트성으로 올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50% 정도는 일정 부분 지금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더 가신다면 일정 부분이라도 차익 실현을 하시고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는 되는 회사지만 기관 쪽에서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회사의 그런 규모보다는 회사의 실적보다는 이런 이슈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슈로 올라갔던 만큼 단기적으로 다시 조정이 좀 빠르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금 가격 정도에서는 차익 실현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경영권 분쟁이 좀 더 가열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도 좀 더 빠르게 매도를 하시면서 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성창 기업 지주 상담 함께 들어봤습니다. 휴대폰 끝자리 2270님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당산바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또 인사드리네요. 늦게나마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지금 아이시테르 이렇게 남겨주신 분이 계시는데 퀴즈 풀어봤죠. 자, 조민님 아시면서 또 적어주신 6번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답은요, 여러분 2번이었어요. 제가 빅뱅의 거짓말을 살짝 풀어드리면서 힌트 드렸었죠. 구라가 정답이었습니다. 구라.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일본어가 구라였다고 해요. 사실 가끔 쓰기도 합니다. 저도 거짓말로 이렇게 바꿔서 써야겠죠. 구라 치네 이렇게 적으셨는데 금수버드리님, 자, 이번 정답 잘 맞춰주신 분 중에서 두 분 5578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뿌잉뿌잉 장세민님 오늘 또 오랜만에 선정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전 7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게시판 분위기가 참 재밌네요. 지금 재치있게 아주 유머스럽게 글 남겨주시는 분들 정말 많이 보이고 계세요. 저는 참고로 이런 분들 좋아해요. 고맙습니다. 2270님 잘 들어보셨죠? 참고해 주시고요. 성창 기업지주 잘 들어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딸도 가끔 쓰는데 GOBSL님 그렇죠. 맞아요. 어른이던 아이던 자주 쓰는 말인 것 같아요. 방금 4개 나와 있는 일본어는 쓰지 않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미님. 네, 오랜만이세요. 했습니다. 네, 또 인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예, 얄궂이 보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내추럴 엔드텍 때문에 네네. 다 들어보니까 다 잘하는데 내만 그렇네요. 내추럴 엔도텍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시청자님? 47,700원, 네. 20%. 이 종목 언제 들어가셨어요? 4월 말인가요? 그거 네. 그날 미루 가다가 하루에
네, 하루에 한번. 풀리 가지고 막 네, 그럴 뭐 때 있었죠. 알아본다하고 아이락하고 기락하고 갈 때 네. 내가 내일 하루 기다려보고 내일 살란다 하니까는 네. 그 사람이 네. 아이고 기다려볼 것도 없다 하면서 사락해서 네. 샀더니 네, 이렇게 됐죠. 고마 그래 돼버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팔지도 시청자님. 못하고 네. 계속 날마다 내놔도 안 팔리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연일 하한가로 밀리고 있는데 이 종목 상담 어떻게 도와드릴게요. 대응해야 될지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답답해가지고 내가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이 종목 출전 전문가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좀 안타까운 게 중간에 들어가셔가지고 좀 더 안타까운데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제 먼저 내추럴랜드 때 중간에 들어가신 것은 안타까운 것은 제가 말할 것도 없고요. 왜 그렇게 불확실성이 있는데 들어가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종목을 정확히 기억이 나는 게 4월 22일 날 첫 하한가를 맞았던 날 장중 12시 10분경에 그 어이제 앵커가 진행하는 장중 정오의 그 진단 코너에서 진단을 그 시간에 받았거든요. 사실 저는 그 시간에 진단 받을 때 백수호 가짜 사건이라는 엠바고가 풀리기 전에 진단을 했었어요. 당시 시가총액 1조 5천억, 6천억대였는데 그때 제가 진단했던 내용이 아마 지금 이토마토의 자료 동영상이 있을 겁니다. 고평가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 매출액 대비 해가지고 영업이 보면 이게 과연 시가총액 1조 8천억, 6천억을 평가받을 만한 기업이냐. 좀 매도 관점으로 보인다. 당시에. 기술적으로도 매도 관점으로 보이지 이거 들어갈 자리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8만 원대 매수하셨던 분한테 매도 관점을 언급드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진단 끝나고 나니까 한 13시인가요? 12시 50분경에 엠바고가 풀려가지고 가짜 백수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또 어떤 분에게 상담이 왔던 게 뭐냐면 이거 내추럴랜드 때 매수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단호하게 그랬습니다.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냐. 이렇게 요란한 종목에 들어가려고 하냐.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때 3번, 4번 정도 하한가 맞으면 기술적인 반등의 어떤 배움이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한가 3, 4번 맞으면 받을 자리라고. 근데 결국 그때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 반등에 많은 분들이 속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기술적인 논리가 아니라 이 회사의 지금 가치 분석 차원에서 진짜냐 가짜냐의 논란에서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매수받는 것 자체는 정말 다시 한번 반성을 좀 해봐야 되고 지금 시점에서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냐. 사실 어렵습니다. 모호합니다. 왜냐? 지금 하한가를 거의 11번째 맞았는데 이 상태에서 기술적 반응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누가 봐도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건데 저는 이걸 한 가지 생각해보고 싶어요. 왜 내추럴 주택이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발표가 됐는지 이거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가짜 논란이 분명 2월 달에 식약청에서도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발표가 없다가 왜 하필이면 3월 말에 긴급하게 일주일간의 조사를 해서 일주일간 조사 결과를 가지고 소비자한테 발표했느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좀 해봐야 되는데 좀 의구심이 든다.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게 아니라 왜 하필 그 시점에 그런 조사를 긴급하게 해서 발표를 했느냐. 이거는 좀 다양한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참 이 시간에 발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다양한 시각으로 뭔가 좀 의도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의구심을 갖게 해요. 그럼 이 시점에서는 회사의 어떤 그 상패 논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많은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도 동시에 투자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쯤에서는 이제 무언가 뭐 획기적인 건 없겠습니다만 뭐 기술적인 반등을 모색할 만한 모멘텀은 좀 나오고 뉴스가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분명 머지않아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좀 임박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이지는데 그 시점에서 과감하게 매도하셔야죠. 저는 내추럴랜드 때 진입 자체가 잘못됐고 지금 시점에서 뭐 회복할 수 있다. 이런 거 그 가치 분석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만 임박을 했다라는 것은 제가 어떤 표현을 쓰기에 확실하게 그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까지 과하게 떨어진 것에 대한 충격을 충분히 받았고 이제는 일정 부분 뭔가 새로운 뉴스의 모멘텀이 나와서 기술적 반등을 잠시라도 거칠 수 있는 뭐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거래가 터질 수 있는 시점은 조만간 임박해
임박하지 않겠느냐. 그 시점에서 저는 과감하게 좀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진단을 좀 해드리고 싶네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참고해 보시고요. 네. 그러면 네. 이걸 지금 어디까지 내려갈 낀지 언제 거기 네. 터질 낀지 그것도 네. 모르고 그거는 자꾸 있어야 되는지 네. 이러면 일단, 네. 내뿐 아니고 네. 그 하루에 한 12만 주 네. 밀리다 가디만도 오늘은 한 6만 주 밀리대요. 그렇죠. 시청자님.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만 있나 말이야. 나는 그게 궁금해요. 네, 어디다가 시청자님. 항의해야 되는지. 네, 그 마음은 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일단 전략은요, 한가 풀리면 매도를 하자라고 하셨어요.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전략을 주셨는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좀 마음이 아픈 종목이었습니다. 내추럴 엔도텍 상담 도와드렸고요. 힘내세요. 이런 글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또 7337님께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오늘 빨간색 입고 나왔더니 파랑 의상도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근데 뒤에 크로마로 배경이 있어가지고 메이데이 시간에 파란색을 못 입는 게 조금 안타깝네요. 그래도 빨간색을 더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뿌잉뿌잉 장세미님, 그리고 금수버드리님, 486님 등등 참여 잘하고 계십니다. 6354님도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 지금 토마토 사랑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FNF 도와달라고 계속 남겨주고 계시는데 이 종목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종목 FNF는요 23,400원에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50% 담아두고 계시는데 현재 또 소폭 수익 구간이시고요. 축하드립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자, 관련해서 퀴즈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가수 FNF가 있다고 해요. FNF 프로필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으로 갑니다. 1번 2006년 1월 1일에 데뷔한 그룹일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2번 남성 그룹일까요? 3번 최성빈, 이건 멤버 이름일까요? 4번 일진명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프로필 중에서 틀린 것이 무엇일까요? 골라주세요. 너무 어렵네요. 자, 관련해서 힌트를 조금 드릴게요. 힌트는요. 까치까치 설날은 1더기1은 귀요미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너무 쉽게 드렸지만 마지막 퀴즈여서 이렇게 드렸고요. 정답 빨리 남겨주세요. FNF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정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지금 FNF는 이제 신고가가 기초 나오면서의 상승 추세를 강하게 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최근에 또 이 종목의 기업 실적도 상당히 좋았고요. 2014년도에도 매출액도 3천억 원, 영업이익도 상당폭 한 70%, 80% 가깝게 증가했었고 실적을 바탕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섬유 의료 쪽도 뭐 보시면 FNF뿐이 아니죠. 신성 통상도 있을 거고요. 힐라코리아도 많이 올라갔고요. 지금 이제 약간 눌러 있습니다. 한섬도 올라갔고요. 최근에 계속 섬유 의료 쪽은 시장성에 있어서 지금 받쳐주고 있어요. 실적도 받쳐주고 모멘텀도 되고 수급도 되고. 그러면 지금 신고가 나온 시점에서 대응을 하신 거잖아요. 거의.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거 중요한 것은 기준점만 이탈되지 않으면 추세의 어떤 신고가 모멘텀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홀딩을 지속해야 되는데 관건은 절대적으로 2만 원 이탈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2만 원 이탈했다고 해서 추세가 2만 원 이탈했다고 해서 다시 못 올라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2만 원 이탈이 돼버리면 추세 변동성이 커져서 다시 말하면 하락 이탈의 흔들림이 커져서 위기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잘못하면 그냥 물려서 가는 거거든요. 그 2만 원대의 절대적인 지지 리스크는 꼭 기준을 삼으시면서 지금은 신고가 행기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 그대로 여전히 열어두시고 대응하셔야 되겠다. 기술적으로 지금 중요한 것이 그 정확한 날짜가 4월 27일 날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대량 거래량을 터진 다음에 1차 눌림을 받아줬잖아요. 22,000원대 중반까지. 그래서 지금 지적 반등이 다시 나오는 거라서 그리고 당분간은 22,000원의 지진이 계속 받아줄 텐데 여기서 그때 당시 터졌던 거래량만큼 신고가가 나오면서 터진다거나 또는 신고가 못 나오고서 그만큼 거래량이 다시 터질 때 음봉이 강하게 형성된다면 그날이 매도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4월 27일 날의 거래량을 기점으로 매도 자리를 찾을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절대적으로 2만 원이 깨지면 확실히 리스크 관리 해주셔야 되고요. 목표가는요. 지금 전고점 돌파에서의 한 28,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볼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FNF 토마토 사랑이님 그리고 이종목 도곡동님도 보유하고 계셨네요. 두 분 잘 참고해보세요. 정답 맞춰보겠습니다. 정답은요. 2006년 1월 1일이 아니고 1월 10일에 데뷔를 했네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힌트 잘 들어보셨죠? 이번에는 어떤 분 선정 도와드릴까요? 철웅이님, 아하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퀴즈 두 분 이렇게 선정 도와드릴게요. 기분 좋게 사다리 타보세요.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051님, 소연님, 990님, 9020님, 5578님, 뿌잉뿌잉 장생미님, 철웅이님, 아하님 탑니다. 렛츠고! 자, 오늘 사다리 타기 참여 못하신 분도 내일도 참여해주세요.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자, 메이데이 끝날 시간이군요 하시면서 애기야 가자 하시는 분 순수 조민님 또 이렇게 매력적으로 글을 남겨주고 계세요. 에이비영님, FNF 가수 어떻게 알았냐고 남겨주셨는데 이번 퀴즈 제작진에서 만든 퀴즈였어요. 저랑 같이 만들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들어오시면 아쉽게도 꽝이고요. 그래서 오리고기 투글새우젓 계속해서 당첨자 나오고 있습니다. 세 분 확인해 볼게요. 잠시 후에 0325님도 감사드립니다. 명품 개미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990님 책이 당첨이 되셨네요. 열심히 공부해 보시고요. 그리고 투글새우젓은 5051님 그리고 5578님께는 오리고기 드립니다. 세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밤에도 9시에 놀러 오세요. 고맙습니다.